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새해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경제전망 세미나에 관한 후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는 작년 12월 달에 한 게 아니고 올 1월 8일 날 했었죠. 그래서 1월 8일 날 했었는데, 당초에 조금 이제 2번 연기를 하고 했었는데 좀 우려도 했지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미나에도 그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나 새로 오시던 분들이 좀 제대로 오실까라고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세미나 참가 신청했던 분들 대다수가 참석을 해주셔서 올해 2017년 경제전망 자꾸 오래 하는데 이게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작년에 했어야 될 걸 올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세미나 보고서도 전부 그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만약에 세미나를 했더라면은 작년을 올해라고 하고 2016년을 올해라고 하고 2017년을 내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는 표현을 2016년으로 내년이라는 표현을 2017년으로 이렇게 전부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09년부터 경제전망 세미나를 해서 지금 이제 이번까지 해서 거의 이제 만 8년 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했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투자 강연회가 또 신설이 돼서 투자 강연회도 했죠. 투자 강연회 지금 몇 번 하고 있나요? 한 2014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투자 강연회도 벌써 한 3번 정도 이렇게 한 셈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는 이제 저희 연구소 최대 연중 행사 중에서 최대 행사이고 또 가장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이른바 위력이라 할까요? 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행사이죠. 올해에도 경제전망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에도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이 한 600여 분 정도 계셨는데 한 6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는 참가 신청을 하시고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전체 신청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좀 적었습니다. 적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또 현장 신청도 있고 뭐 이러저런 것까지 포함하면 세미나 강연장을 메우긴 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다소의 그 세미나 신청이 조금 적었던 것도 사실인데 적은 이유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문에 이제 지지 정당이나 또는 지지 후보 대선 후보로 갈리면서 왜 내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지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고, 좀 이렇게 예의가 없죠. 이게 조금 문제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이제 연구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도가 이렇게 지나치거나 너무 심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물론 상당수가 이제 이른바 그 야당 지지자들이죠. 야당 지지자들인데 저희 포럼이 무슨 특정 어떤 정당이나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그런 게시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10년 넘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일반 시민 중심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해온 사람인데 그런 곳에 와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난장질을 치면서 막 하는 게 이게 과연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이렇게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몇십 명을 잘랐습니다. 포럼에서. 그랬더니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뭐 저희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욕하고 뭐 하고 뭐 했겠죠. 뭐 그런 또 뭐 시편 구독하던 뭐 일부 분들이 뭐 구독을 이제 안 하고 취소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뭐 망하거나 그런 경제전망 세미나가 안 되거나 보셨던 것처럼 전혀 지장 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저런 그 사정들이 있었는데 막 일시적인 거겠죠.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다들 발광을 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문제 심각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어떤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할까요?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경제전망 세미나는 사전에 그 예년에 없었던 그런 좀 약간의 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전망 세미나는 이제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뭐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셔서 덕분에 무사히 세미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동영상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강연장이 거의 한 600석 정도 됩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최대 강연장에 속하죠. 거의 이 정도 규모를 넘어가는 강연장이 없습니다. 이런 강연장을 10년 가까이 매년 꽉꽉 채워왔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 같은 경우는 무슨 언론 홍보라든지 언론 뭐 보도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게 일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일반 이제 민간 연구소가 개최를 하는데 이 참가비도 뭐 5만 원, 8만 원으로 이렇게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이라든지 자료집의 어떤 내용 방대함이나 어떤 그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뭐 싸다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일반 시민들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만 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는 있죠. 어쨌든 그런 정도 금액으로 이런 대규모의 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국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빼놓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그 대규모 그 경제전망 세미나를 이제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그 해오면서 축적된 포맷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시민공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또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 이제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책 아카데미를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이제 3기가 수료했고 이제 새해부터 지금 올 2월 달부터 4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4기는 아마 서울하고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아마 일요일 날 하면 부산은 토요일 날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고 서울에서 제가 서울로 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뭐 이제 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정책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경제전망 세미나에 이제 반드시 참석하시라고 하셔서 대다수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셨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아마 그 정책 아카데미를 이렇게 참여하기 전에 경제전망 세미나를 참여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난 후에 이번에 참 또 경제전망 세미나를 참여하셨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달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그래서, 뒤풀이 장소에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수가 이제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고 자원봉사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뒤풀이도 하고, 사진도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찍어 갔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한 건데요. 예. 그래서, 뭐, 초창기 때는 이제, 뭐, 참가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뭐, 경제전망 세미나를 뭐, 이틀, 3일 또 막, 부산에도 가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사정들도 있고, 해서, 사실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장소 대관 문제였어요. 뭐, 어처구니없게도, 뭐라 할까요. 일단 지방은 이렇게 몇백 명이 들어갈 만한 그렇게 장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최근에는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대관 장소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그런 장소들이 대부분 정치화되어 있어가지고, 저기가 뭐 어떤 데야, 뭐 저희는 좌파 연구소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관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처구니 없죠. 이런 것들이 참 웃기는 일이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겹쳐서, 작년부터인가 이제 그 부산에서 하는 그 세미나나 투자 강연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영남권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서울 세미나에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세미나를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자료집이 이제 올해는 매년 이제 세미나 때마다 자료집이 나갔는데, 올해는 한 자료집 분량이 한 1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그 경제전망 이제 세미나 자료집은 경제 보고서를 축약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제 보고서는 이제 연구소 유료 구독 회원 1년에 연간 400만 원 하는 이제 그런 회원들이 구독하는 보고서인데, 경제 보고서가. 분량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그 300페이지 가운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축약을 한 거죠. 작년에는 한 130페이지 정도 됐나요? 작년보다는 더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단안해지고 있다 할까요? 어려워지고 있다 할까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좋고,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분석할 게 별로 없잖아요. 보고서 분량이 줄는데, 복잡하고 막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은, 막 이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하니까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경제보고서 300페이지도 사실은 다 담지를 못해요. 원래 당초에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은, 신흥경제국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인디아라든지, 경우 가능하면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런 신흥 경제국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었고, 분량도 벌써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거 빼고도 300페이지에 달했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 자체가 2번이나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경제전망 세미나 때는 항상이라기보다는 한 3년 전부터인가 이제 이제 그 경제전망 세미나 말고 그 경제전망 세미나와 별도로 다른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보고서를
그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기술 혁신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5년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러니까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 때는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는 주요 산업 분석을 이제 해서 왜냐하면 경제전망 세미나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도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미시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거든요. 물론 그런 걸 보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요 산업 분석, 뭐 뒤에도 잠깐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요 산업별로 이제 글로벌 기업 동향 분석을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역시 이제 그 세미나 자체가 연기되다 보니까 이 작업도 밀려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세미나 때 판매를 못했습니다.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약 판매를 실시를 하고 있죠. 2월 10일 전후,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아마 이제 예약 주문하신 분들한테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설 연휴도 없습니다. 설 연휴도 없고, 왜냐면 보고서 작업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힘들다 할까, 뭐랄까, 좀 익숙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경제적인 식견이나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고서 보면 다 이렇게 놀라죠. 그 방대한 데이터 자료 분석하고 어디서 구하기 힘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 문제를 찝어내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저희 연구소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 산업 분석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도식적으로 이렇게 맞으면 그만, 안 맞아도 그만 하는 그런 식의 걸 하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확실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석 방법도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미시 분석, 기업 분석이니까 미시 분석이지만은 그 미시 분석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전망 세미나는 거시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쭉 내려다보게 해주고, 이런 이제 그 주요 산업별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 동향 분석은 정말로 그 현장에 있는 이제 기업들, 미시적인 어떤 기업들의 그 상황을 쭉 분석해서 위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구도죠. 이런 구도죠. 올해는 특히나 또, 굉장히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동향 분석, 기업 분석 보고서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구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올해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항상 매년 이제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을, 그 다음에 유럽을 하고, 그 다음 중국, 일본. 그 전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순이었고, 또 그 전에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런 순이었는데, 이제 그 경제적인 파워 관계가 변하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이제 중국 경제가 유럽 경제를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올해 경제 격변의 그 중심지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이제 주요 4대 경제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하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일본은 이제 1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한국 경제하고 부동산 시장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분석에 집중을 한 거죠. 아마 트럼프 경제 정책 효과 분석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방대하고 치밀하게 한 데는 세계적으로도 아마 저희 연구소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 경제전망 세미나가 이제 끝나고 자료집이 이렇게 쭉 배포되고 나니까 뭐 국내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신이나 그 외국의 뭐 그 전문기관이나 뭐 심지어는 FRP까지도 우리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보고서나 자료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런 톤 또는 그런 기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희 연구소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실제로 한번 외신이나 이런 외국의 전문기관들의 그런 보도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저희 연구소가 하는 그런 분석하고 어떤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톤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 내부 자체에 이제 정치 투쟁이 있고, 그 못지않게 이제 트럼프의 대중 이제 무역 불균형 압박이 가장 큰 이제 핵심 이슈고, 이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중국한테 팔아먹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일본은 또 당장 또 직접적으로 미국하고의 또 통상 교역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중앙은행의 무력화, 일본은 아베노믹스 무력화를 이제 이슈를 했습니다만, 세미나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미국에 집중을 했고, 유럽과 일본은 거의 건너뛰었습니다. 자료집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진입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저희 연구소가 강조해온 사실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곧 제로 성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저성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저성장이냐면은 빛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빛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성장률이 어떻게 됐을까? 이미 오래전에 마이너스죠.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빛으로 지금 떠받쳤는데 그것마저도 겨우 지금 저성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제 전월세 대란과 이제 분양폭탄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서울하고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의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이런, 하고 서울 수도권의 시장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기별로 부동산 시장을 나누어서 특징들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시기별로 예를 들어 2000에서 2002년 저금리, 그냥 IMF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저금리로 인해서 이때도 전월세 대란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경기 부양을 위한 이른바 떴다방 투기가 이제 일어났던 시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뉴타운 투기가 있었고, 뉴타운 투기가 곧 분양폭탄이었죠. 그다음 물론 여기서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이제 2003년 4년에 일시 침체기가 있었고, 지방은 이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분양 폭탄에 이미 이렇게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지방 금선사들 파산하고, 이때부터 지방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격이 안 오르고 수도권은 이때 막 펑펑펑 뛰는데,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괴리가 컸고, 그 다음에 전세가 비율 관련해서 투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전세가 율하고의 관계도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2년에는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수도권은 대세 하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중대형의 뉴타운 때 발생했던 투기 거품 중대형이 꺼지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난이 가중이 되고, 이때 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금리가 또 떨어졌죠. 또 떨어지면서 전월세 이 압력이 이제 가중됐죠. 전월세 가격이. 지방은 반대로 이때 이제 장기 침체를 하던 것이 이때 이른바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제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방판 뉴타운 사업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부산 저축은행에 물려서 파산하고,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다음에 이제 2013년, 15년부터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고, 전월세 대란을 악용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이제 그런 황당한 정책을 또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전월세 대란으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양폭탄이 또 일어난 거죠. 분양폭탄이. 근데 이때 분양폭탄하고 뉴타운 때 분양폭탄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 움직임에 어떤 영향, 어떻게 반영 나타날 것인가, 그런 똑같은 분양폭탄이라도 그 2005년에서 7년에 일어났던 뉴타운 분양폭탄하고 2014년 전월세 대란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분양폭탄이 근본적으로 좀 뭔가 그 구조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것이 실제로 이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뉴타운 분양폭탄은 수도권에서 어땠습니까? 대세 하락. 사실 지금도 수도권은 대세 하락이에요. 중대형은 지금도 안 올랐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고점 대비 거의 뭐 절반 정도 여전히 그 정도예요. 전월세 대란은 소형이라 그랬죠. 소형 중심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전월세 대란을 악용한 게 한국판 서프라임 론인 갭 투기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중간에 살짝 끼었는데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월세 대란으로서 갭 투기하고 분양폭탄이 일어나니까 이제 물량 압박도 일어나고, 이제 투기 거품도 이제 막 이렇게 꼭지점을 넘어가지고 간 데는 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가 뜨니까 이제 이런 갭투기나 이런 거 투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도 좀 한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올랐다가 꺾이고, 뒤늦게 뒷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뜨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환기적인 양상인가, 지금. 혼합,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짬뽕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 이른바 전월세 대란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 투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집이 이제 한 10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팔려버렸고. 예. 어쨌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료집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착공 면적, 연면적이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이 이제 주거용이거든요. 주거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뉴타운 분양 때가 2006년 요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떴다방 때거든요.
떴다방 때가 이 정도고, 뉴타운 때가 이 정도고, 그러니까 요때는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건축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지방은 이제, 지방도 계속 건축을 했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공급광에 빠져가지고 헤매던 때고, 지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점 행진이 계속되다가 툭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떴다가 2015년, 16년에 벅 뛰어버리죠. 이 수준은 뭡니까? 2001년, 2년에 그 떴다방 때하고 뉴타운 때를 압도하죠. 예. 신규 분양 누계 세대수로 보면은 2014, 15, 16 수도권 6대 광역시, 지방 광역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은 이렇게 거의 40만 호. 2014년부터 40만 호 분양이 신규 분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15만 호 정도. 그다음에 광역도 같은 경우는 한 2만 호 이 정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90만 호 정도가 신규 분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니까 신규 공급된 거죠, 사실은. 재건축 같으면은 재건축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난 이제 추가 분양이 신규 분양으로 간주되니까 실질적으로 90만 호가 신규 공급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지금 분양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2015년부터 분양이 폭증을 했으니까 2015년부터, 2015, 16, 17, 올해부터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뭐 그런 걸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매년 경제전망, 2014년부터 경제전망 세미나 할 때 별도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발간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이제 제약 산업, 일부는 이제 경제 시평이나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건설 장비라든지 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제 경제 보고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설 연휴 때도 계속 두 번째 보고서 작업, 다음에 설 연휴 끝나고 세 번째 보고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겁니다. 2월쯤에. 그때 많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첫 번째 동영상 경제전망 세미나 후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